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김세욱입니다. 네, 배나원 활동합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저희가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 일말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저희 할 때 매번 하십니다. 아, 네. 그런가요? 금요일이 제일 바쁜가? 어제 됐어요. 어제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이잖아. 바빠도 오늘 하루만 바쁘면 일단은 네. 내일은 좀 놀 수 있다는. 네. 자,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이게 특집인가 봐요. 특집으로 준비된 늘 특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특집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진짜 특집 네. 편입니다. 아마 금요일마다 매주 특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의를 하고 말씀을 아니 하세요. 근데 특집이 생기려면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슈가 계속 터져야 되는데 이런 이슈는 되도록 안 터지는 게 좋긴 합니다.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고.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민원연 주성치 하는 날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민원연 주성치 조선일보 어굴어굴 특집. 좋습니다. 어굴어굴? 네, 어굴어굴. 예, 뭐가 억울해, 지네들이. 억울할 일이 내가 보기엔 1도 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봅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남양 특집에 이어서 오늘도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됐는데요. 근데 오늘 왜 조선일보가 억울한지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오늘 민원연 주성치에서는 법원 행정처와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사건을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수요일 모니터팀과 함께한 태국기에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전달은 해드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나은 씨.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거 처음이에요. 네. 아니 뭔가 되게 뭐라고 자기적이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당시 대법원의 410개 문서 파일 중에서 미공개였던 파일 196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양승태 사법부는요, 상고법원 설립을 진짜 너무너무 원했어요. 네. 근데 이 문건에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에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법원 행정처가 막 나서서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로비 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요, 법원 행정처의 집중 공략 대상이었어요. 문서 파일에 진짜 조선일보로 이름이 막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은 조선일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련 문건을 또 보면요, 법원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서 설문조사해달라, 좌담회해달라, 특집기사 내달라, 기고문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홍보지, 그러니까 표현이 홍보인 거지 정말 이게 실행이 됐다면 기획이다, 공작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는 계속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 거고 우린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억울억울 특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민원연 정책팀에서는 조선일보가 정말 억울할 상황이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제 법원 행정처 문건이랑 조선일보 당시 기사를 대조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억울억울 특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억울하지, 진짜 억울하다고 말하면 진짜 너무 재수없다, 진짜. 어머나. 아니, 억울이라는 말을 일도 할 수가 없는 이것들이, 아무튼 기사거래가 자기들 주장 이런 거잖아. 이게 진짜 그냥 나의 순수한 뜻이야. 나는 상고법원에 정말 그동안 너무나 진심, 온몸으로 찬성해왔어. 너무 있어야 돼. 네. 그 법원 행정처 걔네랑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이 그러하였어. 내 양심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아무튼 지금 거의 그런
그런 식인데 법원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다라고 하고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나 억울하다 이런 건데요. 그 의심하는 자꾸 의심하면 고소한다. 의심까지는 고소 안 해. 엮으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예.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지만 연관이 있는 거. 의심 입 밖에 내면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나는 오늘 걱정해요.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그 정가좀 가기로 했는데 고소당할까봐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차장님 억울억울 편집을 CBS 억울억울까지. 남의 방송국까지. 남의 방송국을 내가 나의 원통함을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 거래로 의심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보죠. 네, 우선 조선일보는요, 애초에 상고법원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매체입니다. 네, 2015년 1월 17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문건 관련된 첫 문건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네. 이 시기에도 조선일보는 정권현 특별취재부장의 사내 컬럼을 통해서요, 상고법원 그 제도를 막 비판합니다. 네, 상권 분립을 뭐 훼손하는 제도 막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을 막 해요. 근데 이 문건이 그 직후에 작성된 다음에 갑자기 입장이 완전 180도로 바뀐 거죠. 네. 그러면 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이 당시에 모니터를 할 때 이 정권영 이 칼럼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저랑 그 유민지 부장이랑 엄청 찾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주책바가진 거야.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이런 입장을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조선일보가 어찌됐든 왜냐면 상고법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이때는. 근데 요걸 아무튼 1월에 냈고, 같은 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날, 독자의 소리? 그 독자위원회 있잖아요. 네. 독자위원회 독자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왜 상고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독자위원이. 그걸 자세히 다 실어주고 제목까지. 상고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보도 나와야. 이런 식의 제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때는 분명히 반대했던 거는 맞아요. 그러면 법원 행정처 문건이 나오기 전에는 네. 조선일보는 반대하는 기사만 2개 있었다. 그렇죠. 반대하는 기사가 우연히 그날 2개가 이렇게 칼럼이 아니면 있었죠.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멘트를 따옴표로 따서 보도를 해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보다 독자위원회가 더 진한 게, 독자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중에서 어찌됐든 한 페이지의 지면에 실리는 그 멘트를 거기다가 가져간 거는 나름 자신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쓴 거죠. 만약에 상고법원을 난 죽어도 반대한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3월쯤에 그런 독자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소리를 누가 한다. 그럼 그걸 싫었겠어요? 얘네가? 절대 안 싣는 집단이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찬성해야 돼. 막 밀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독자위원이 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러면 묵살해버리죠. 근데 이걸 기사로 딱 실어줬다는 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찬성했던 곳이었다. 조선일보는. 자, 그러면 입장이 백보양보해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막 뭔가 사건이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조선일보다 생각하고 방어를 해봅시다. 네. 입장이야 일단 바뀔 수 있고요. 네. 바뀔 수 있죠. 네. 같은 입장이면 이제 기사 논조가 법원 행정처 문건 속 요구 사항과 이제 유사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 속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기사나 뭐 칼럼을 내는 건 어떻게도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에 걸쳐 법원 행정처는 그 조선일보 기고문 및 칼럼이라는 예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세 건의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2월 6일 그 조선일보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고문,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를 게재합니다. 첫 문장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건.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기대감도 높다. 공청회도 열렸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도 발의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고문입니다.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다. 대법원에서 공청회도 열었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을 발의하여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나은 씨가 헷갈려서 같은 기사를 2번 읽은 건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랑 조선일보가 다른 날짜에 따로 작성한 문건과 기사입니다. 다른 부분도 계속 이런 식인데요. 법원 행정처가 3월 31일 작성한 조선일보 기고문 역시 이제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제목의 이제 완성된 기고문입니다. 이 문서 작성 2주 뒤 조선일보 지면에 나온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기고문 제목은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이겁니다. 이 기고문은 다른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좀 더 어렵고 첫 문장만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 문건을 읽어주시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이 혐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이 혐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잠깐만 이거 완전히 똑같네. 단 한 글자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한 글자도 안 다르네.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라고 와. 저희는 의문을 품는 것이죠. 와 네. 어떻게 한 글자도 이렇게 우라카이하는 사람도 진짜 성의가 아니 없다. 오연천 아니, 저는 이거는 우라카이도 아니고 데칼코만이라고. 복붙이야 복붙. 오연천 총장님 기고문 그러니까 기고 이렇게 성의 없이 쓰시면 진짜 안 되는데 그죠? 아무리 좀 이거 참고해라 이러고 줬는데 그걸 복붙. 참고를 한 게 아니고 복사를 해버렸으니 갑자기 원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고를 받죠 조선일보로부터. 헐? 응. 그럼 법원 행정처가 받아야지. 왜 이분이 받으셔? 자, 이것만 보면 행정처가 칼럼 샘플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름과 조선일보 지면만 빌려서 본인들 주장을 그대로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아주 대표적인 정말 완전 복사한 수준의 그런 것이고 이것 말고 기사에도 이런 사례, 그러니까 칼럼 말고 기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2015년 3월 30일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 첩보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는데요. 네. 이 문건이 그 특정한 접촉 대상은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과 법조 전문 기자 1인입니다. 네. 근데 문건 제목이 조선일보 첩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유력 언론사는 조선일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이 조선일보로 추정되는 유력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였어요. 네. 근데 이 30일 만찬 이후에요. 네. 31일부터 조선일보 지면에 자꾸 산케이 그 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관련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작성 이후 한 달 동안 세봤더니 조선일보가 12건의 관련 보도를 지면에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3건은 또 일면 보도입니다. 아 네. 진짜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억울 자꾸 억울. 하면 아니 그게 원래 그 시기에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 그러니 그렇게 보도했어. 나만 많이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는 어땠는지 좀 봐주세요. 같은 기간 다른 신문사들의 보도량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굳이 억울하진 않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다음으로 많은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이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였는데요. 동아일보는 9건, 중앙일보는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매체도 관련 기사를 일면에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같은 기간 2건에서 최대 4건까지 이제 관련 보도를 내놓는데 그쳤고요. 역시나 일면 보도는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12건 중 3건을 일면에 배치했고 특히 이런 만찬 다음 날인 3월 31일에는 일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 행정처가 이날 유령 매체, 조선일보라고 하죠. 유령 매체에 요구한 것은 최유력. 완전 죄송합니다. 제가 해가지고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홍보성 기사 작성이었는데요. 네. 이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눈에 띄는 건 법원 행정처가 이 문건에 전직 대법관의 반대 발언은 상고법원 추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 대법관들 상대 설득 강화 및 적극적 찬성자로 언론 기구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적어뒀다는 점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건 대법원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승진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법원 행정처가 왜 산케이 지국장 보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게 더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박근혜를 위한 그 맞춤형 그 요구를 마치 청와대가 해야 될 것 같은 요구를 법원 행정처가 느닷없이 하고 있잖아요. 네. 되게 웃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결탁돼 버렸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 이런 뭐 전직 대법관들 상대로 설득 강화 및 적극적 찬선자로 언론 기구 등에 활용하는 이런 기사들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이 문건 작성 3개월 후에요.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제도에 찬성하는 전직 대법관의 입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선보입니다. 네. 제목은 퇴임 민영일 대법관 큰 따옴표 일선법관이 바로 서야 사법신뢰 바로 선다인데요. 이 보도는요. 민 대법관이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네. 관련된 이제 주장을 쭉 소개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서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이제 조선일보도 그러면 뭔가를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내용은 뭔지요? 이 문건에는 이제 최유력 언론사가 조선일보라고 안 했습니다. 네. 최유력 언론사가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를 독촉했다면서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언론에 상당한 호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고 네. 관련 기사도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에서 은근슬쩍 계속 그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 눈치를 보느라 늑장 재판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1857일 걸린 늑장 재판, 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워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는 말미에 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 눈치를 본다는 말이 많다. 이런 익명의 변호사 의견을 덧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기사 거래가 있었다면 조선일보는 이제 거래 상대인 대법원을 향해 야 우리 다 알고 있어 잘해 이렇게 압박이나 밀당을 한 셈이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짙은 대목인 거죠. 예. 또 이런 기사는 중요한 상고법원 문제 논의를 야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도대체 왜 이거를 사건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보고서랑 상관없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에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조선일보가. 한명숙 사건 상고심을 이렇게까지 마치 자신들의 가족의 일이냐. 그러니까. 뭐 자신의 원수인가? 자신의 집안의 그러니까. 원수인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거 아닐까. 너무 과하게 이걸 밀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거래 수준이 아니고요. 압박도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이걸 압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만찬 이후에도 유사한 주문이 계속 된 건지 그것도 좀 봐주세요. 네, 법원 행정처는 2015년 4월 25일 그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이란 제목의 문건과 5월 4일 조선일보 홍보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그 상고법원 홍보 기사를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집중 게재하려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이 문건의 내용대로 조선일보는 5월 그 네 번째 주에 있는 그 5월 28일에 4건의 상고법원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은 그 왜곡 사례를 들어달라거나 상고 법원에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증언의 문제점을 짚어달라. 그리고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제 법무부의 4월 20일자 공청회 속기록을 참고하라는 등의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기사 컨텐츠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5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태평로 또는 데스크에서 코너를 통한 사내 칼럼 게재를 추진했어요. 문건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내용대로 조선일보 그 6월 1일자 지면에 최원규 디지털 뉴스본부 차장의 데스크에서 칼럼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제목은 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 딱 이거예요. 야. 네. 더 소름 끼친 게 뭐냐면 그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이 문건에는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화살표 결론 내려야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칼럼 제목이 이젠 결론 내자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이 칼럼 마지막 문장도 중요한 건 어떤 형태가 됐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는 것이다.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게요.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에는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을 기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 30일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신설 확정된 대법원 건물 안에 둔다라는 기사를 내놓습니다. 와. 네,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딱 그 내용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오다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법원행정처 문건 제목 중에서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뭐 방문 안 해도 맨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굳이 방문 설명 자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문건도 그대로 실행됐는지 좀 봐주세요. 네, 그 법원행정처의 2015년 5월 6일 그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문건과 2015년 9월 20일에 작성된 그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라는 문건은 사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이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해당 문건이 조선일보에 요청을 한 것은 이제 크게 상고심 사건 속가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 보도,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지상 좌담회, 사내 칼럼, 그리고 기고문입니다. 네네. 이런 요청 사항들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보이는 항목은 상고심 사건의 속가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 보도인 듯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좀 보이는데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시기상 해당 문건 작성 한 달여 후인 그 10월 21일 조선일보는 이제 사진 기사를 포함해서 4건의 기획 보도를 8면에 배치를 하고 해당 지면에 이제 기획이라는 면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중 8면 머릿 기사 그 대법관 월화수목 금금금 이래도 벅찬데 점점점 상고법원 표류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는 구체적 소송 사례를 포함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부각하라는 문건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서 언급한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의 그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과 해고 무효 확인 등 노동사건 등의 사례는 모두 이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참고용으로 제시한 사례였는데요. 이제 법원행정처 문건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나은 씨가 좀 읽어드릴 겁니다. 네, 그냥 그 문건을 쭉 읽을게요. 3. 속가총액과 당사자 총수,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 괄호 열고 구체적 소송 사례 포함, 사례,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 원고,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 678명, 해고 무효 확인 등 노동사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기사에 포함이 된 거죠. 그 외에 이제 은행이자 1%대인데 법정 연체이자는 15%라는 제목의 기사도 이제 법원 판결에 졌을 때 무는 지연 손해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례를 강조한 그런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사 중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지연 손해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별도의 기사를 작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야, 이 사례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네.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도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법원행정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한 그 정보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으니 기사 쓰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멘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야, 자,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조선일보가 이 법원행정처 문건 속의 요구사항을 따르느라고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을 무시했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1월 4일 조선일보는 사설 의원 168명 발의한 상고법원 논의조차 않는 이유 뭔가? 라는 걸 내는데요. 네. 여기서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지난 2일 여러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대법원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해서 뺐다. 대법원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 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게 작년 12월이다. 그래놓고 1년 가까이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네.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극딜을 합니다. 근데 사설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런 결론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국회는 이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결론이 뭐든 상관없어. 그냥 논의만 열심히 좀 해봐.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페이크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설에서는요. 조선일보가 상고심 개편한 그 여러 가지 중에 유독 법원행정처가 밀고 있는 이 상고 법원 안에 대해서만 아주 긍정적인 설명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설 보면은 그게 되게 조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상고법원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태도는요. 아까 초반에 좀 잠깐 말이 나왔는데 법원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에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던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 기사 속 내용하고도 완전 배치가 됩니다. 이 기사 속 독자위원회 지적을 좀 읽어주시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무려 168명의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을 때까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를 심층 기사로 다룬 메이저 언론은 보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부를 통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부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하니까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원은 법안에 크게 손댈 게 없고 입법 실적도 올라 순순히 서명을 해준다. 대법원이 은밀하게 의원들 서명을 받는 것은 편법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 잘못된 점을 보충하는 심층 기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조선일보 그 독자. 구독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음. 조선일보는 관련 심층 기사를 작성하기는커녕 좀 지난 다음에 사설로 아니 왜 대법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거 빨리 왜 처리 안 하냐고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독자는 다음에는 안 되겠어요. 그죠?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아니, 빠지셔야 될. 아니 독자가 대단하신 조선일보하고 결을 같이 하지 못하는 구독자신 것 같다. 아니, 구독자가 대단하신 분이네. 되게. 네. 이렇게 참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기사 거래 없이 이런 기사를 내놨다는 게 오히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관하다라는 말은 뻥이다. 한 개도 억울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선일보는 문건을 공개했다고 대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는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은 네.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억울한데 뭐 풀어줘야죠, 자신들의 억울하면. 막 고소를 해야 되는 우리는 막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진 않을 거니까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이제 사법농단의 실체를 좀 검찰에서 명명백백 규명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법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조선일보에 이제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이런 걸 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외 다른 언론들도 제발 동정업계 감싸기 본능을 조금 이번에는 버리고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길 촉구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솔직히 광고비 저 자료를 보면 뭐 9억 9천? 거의 10억. 10억에 가까워. 뭐 그런데 솔직히 조선일보가 이 정도 해주는데 10억 받으면 그거는 진짜 껌값이다 진짜. 요즘 신문 시장이 어려워서.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이 정도로 밀어주는데 10억을 받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다면은 그건 정말 진짜 실비로 진짜 염가의 서민봉사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는 돈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사실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지만은 그 보면 그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뭐 광고가 아니고 여론조사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 여론조사는 진짜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급으로 하려면 변호사들을 다 여론조사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일보는 돈 하나도 안 받고 거의 다 해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돈을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고민했다는 거 그 법원행정처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하는 짓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지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건 돈 때문에 한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 가지 자신들과 관련된 그 입법 그 문제, 그러니까 뭐 자신들과 관련된 그 재판 문제들 분명히 그거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이 뭐 법원행정 양승태 대법관과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집합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무슨 뭐 이익만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너무 정서가 잘 맞았던 거 아닐까. 그게 이익이죠. 주고받을 게 많아. 네. 그러니까.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한 몸이지 한 몸. 응. 그냥 한 몸이었던 것이지. 서로 주고 나도 받을 거 받고. 얘가 정말 억울하다면 그거야. 진짜 빙의. 응? 정말 나는 1도 압박을 느끼고 그런 걸 본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똑같았어. 그냥. 너무 우연히 글도 똑같이 나오고 한 글자도 안 다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민신사바하면서 지금 쓴 거죠 사실. 기자와 법원행정처 직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아니 자기네들이 최소한 언론사라면은 이런 입장은 내놓으면 안 되는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은 진짜 내놓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면은 만약에 다른 언론사에서 이거 갖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억울하구나 이렇게 믿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안 있을 때 정황이랑 문건이랑 뭐 그 입증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쟤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적 있냐고. 근데 왜 자기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우기냐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억울하면 고소를 하시라. 고소를 하시면 재판을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방송. 어쨌든 오늘 CBS도 같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함께. 정관용 함께 오고. 예, 민환영과 CBS 다 같이. 민환년의 주성치가 뭔가요? 민원련의 주장, 성명, 치얼스입니다. 주장 성명은 알겠는데 치얼스는 뭔가요?
치얼스는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련이 봤을 때 언론 문제가 생긴 곳에 격려가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이 필요한 곳에 치얼스해요. 440416님, 날씨가 무지 덥네요. 방통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종편과 홈쇼핑은 더 심하게 하겠네요. 문제가 없으니. 내일은 주성차는 날이네요.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니 7세님입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의 분노에 매우 동감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영상에서 소매치기범이 소매치기를 한 다음에 파출소로 잡히는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뭐죠?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는 세상 도둑이 많아도 이렇게 자기 발로 들어오는 범인만 잡겠다는 심산인 듯하네요. 이건 방통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처와 방송사 간의 커넥션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봐주기로 작정한 듯한 보고서를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종편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방통위 사무처를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레이니치세님, 아차, 봉봉 팀장님의 광고와 시방이의 시그널에 사용된 음악이 혹시 봉봉 팀장님의 밴드 음악이었나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오디오 치킨의 음악 중에 제가 좀 따서 그랬어요? 네, 편집을 좀 성의가 해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디오 치킨 애들이 좋아하시겠군요. 저는 티를 안 내려고 네. 이번 활동가 목소리가 들은 거 다 빼고 연주만. 네, 편집을 따로 해가지고 연주만 반복되게 했는데 그걸 또 아셨다니. 그걸 또 아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트러스트노어님, 방통위 관련 역시나 목 한 번 안 잠기고 30분을 쏟아내신 우리 처장님, 역시나 이거 되나요? 네. 역시나 답은 방통위를 처장님이 접수하는 걸로.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과 종편의 콜라보레이션이나 SBS 드라마 제작 스텝이 5일간 일평균 15시간의 폭염에 야외 촬영을 하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놓고 사망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 전자는 왠지 공정위일 것 같고 후자는 왠지 고용노동부가 얽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써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낡은 보일러 같다. 가스만 많이 먹고 온수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존재 같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거 웃기다. 네. 가스는 많이 먹나 보다. 네네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주성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시그널을 주성치 이걸로 안 해줘가지고 실망하시는 게 아닌가. 네. 내 마음에 한 줄기 눈물이 님이요. 고인물은 썩는다. 물이 썩으면 모기가 알을 깐다. 모기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지금의 방통위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적 쇄신이 먼저다. 전문 인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모기들이다. 빨아먹을 수 있다면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달려든다. 그러니까 해체하고 다시 재설치하든지 새로운 조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인적 쇄신이 없다면 답답한 일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게 또 인적 쇄신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다 먹고 살자고 다 모인 공무원들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징계를 하고 영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뭐 잘라라 이렇게 모두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뭐 조직 해체해도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계속 방송이나 통신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통위가 진짜 영을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거듭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 요연차님 거 읽어주시면 되겠네. 이거 뭐라고 읽죠? 맨 위에 거만. 그 옥수수 요연 제일 위에 거요? 정말 미쳐가는 조중동? 네. 옥수수 요얌차님이 그 중앙일보 기사 중에 참모 무시한 히틀러 군대 못 믿는 문정부 결과는 추락뿐이다라는 이런 기사를 같이 올려주시면서 정말 미쳐가는 조중동인 것 같다. 이런 걸 논설이고 기사라고 하면서 점점점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기사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목이 너무 무섭다. 제목 그죠? 히틀러가 나왔네요. 예. 근데 오늘 아까 다른 분도 히틀러가 제목이라고 이 똑같은 거죠? 네. 예. 참. 네. 나는야 세상의 중심님도 중앙일보 김민석 기자를 이제 비판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히틀러하고 현 정부를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이런 게 통과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통과됐겠죠. 그런가? 중앙일보라서. 네.
그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겠죠. 애초에 기자가 쓴 것보다도 더 세게 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상하다.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미령곰탱님 역시 PPL 없는 미탈의 중간 광고와 아웃 광고는 최고군요. 아웃 광고는 뭐예요? 아웃 광고?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아 광고 그런 같은데. 거예요? 나는 저도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네. 그래도 뭐니 해도 끝에 들어가는 최장님 슈퍼맨 광고가 최고예요. 저는 그 고음을 내고 싶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거는 여자들만 내겠죠. 자, 오늘은 늘 피로를 안고 살아. 우루나 아로타민이 필요한 김세욱 부장님과 혹서기에 PT 받는다고 새롭게 피로를 안고 살 배나은 활동가님의 출연이군요. 이래 되면 피로 특집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참 아는 것도 참 많으셔. 우리 너무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내일은 저희 민원연 소식 유민지 부장과 유민지 팀장과 그러니까 운영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오초롱 활동가의 책 읽기 이어집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뵐게요. 드디어 금요일 마무리를 하네요.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